안녕하세요. 건강톡톡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해 고생해 본 경험 있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잠이 안 와, 체질상 예민해서 그런가 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불면증이 단순히 체질 탓이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 우리의 뇌와 몸을 방해해서 잠을 빼앗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잠 못 드는 사람들 90%가 하고 있는 수면 파괴 습관 5가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의학적 근거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까지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습관일 텐데요. 저도 사실 그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을 보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수면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380에서 500나노미터로 매우 짧아서 망막의 특수한 신경절 세포를 강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 세포들은 뇌의 식교차상액이라는 부위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가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곳이에요. 문제는 이 블루라이트가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최대 90%까지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 몸에 이제 잘 시간이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시간이죠. 실제로 2014년 미국 수면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태블릿을 사용한 그룹은 일반 종이책을 읽은 그룹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평균 23% 감소했고,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10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뇌가 아직 낮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 섭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후에만 커피 안 마시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카페인의 작용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면, 우리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아데노신은 깨어있는 동안 계속 축적되면서 뇌의 A1과 A2A 수용체에 결합해서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수용체를 경쟁적으로 차단해버려요. 존스 홉킨스 의대의 수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의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 5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오후 3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까지도 절반의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카페인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반감기가 최대 12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마신 커피가 자정까지도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13년 수면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잠들기 6시간 전에 섭취한 카페인도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수면 파괴 습관은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고 잠이 안 와도 계속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동심리학에서 말하는 조건화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1970년대 러시아의 생리학자 파블로프가 발견한 조건반사 원리와 같은 개념인데, 우리 뇌는 특정 환경과 행동을 연결해서 기억합니다. 미국 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침대를 수면 외의 활동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침대각성 상태라는 잘못된 연결고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침대에 누웠을 때 뇌가 자동으로 깨어있는 모드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자극조절법이라는 치료 기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부부관계를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거죠. UCLA 수면센터의 임상 데이터를 보면 이 방법만으로도 불면증 환자의 60% 이상이 2주 내에 수면 개선 효과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불면증 유도 습관은 잠들기 직전의 야식과 음주 습관입니다. 음식물이 위장에 들어가면 소화를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전투 또는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신경계로 심박수를 높이고 체온을 올리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야 하는 수면 상태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3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면 위식도 역류 증상이 25% 증가하고 이로 인한 수면 중 각성 횟수도 평균 3회에서 4회 늘어난다고 합니다. 알코올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초기에는 GABA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해서 일시적으로 졸음을 유발하지만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글루타메이트라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반동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수면 연구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알코올은 특히 렘 수면을 40에서 50% 감소시킵니다. 렘 수면은 기억 정리와 뇌 회복의 필수적인 단계인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오래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소량의 음주라도 이런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생체 리듬은 약 24.2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내재적 리듬으로 식욕차상액에 위치한 약 2만 개의 신경세포가 조절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멜라토닌과 코르티솔 분비, 체온 변화, 혈압 조절 등 수십 가지 생리적 과정을 동기화시켜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매일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들의 경우 서카디안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서 멜라토닌 분비 시간이 최대 3시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 늦잠을 자는 사회적 시차 증후군의 경우 매주 시차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어 만성불면증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국립수면재단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불면증 발생률이 3.2배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수면 파괴 습관과 그 과학적 근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 우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세요.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앱을 활용하세요. 다른 대안 활동들을 추천합니다. 첫째, 종이책 독서,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두 번째, 따뜻한 목욕이나 샤워. 세 번째, 일기 쓰기나 감사 인사 적기입니다. 다음은 카페인 관리법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해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세요. 카페인 민감도가 높다면 오전에만 제한적으로 섭취하시고요. 대신 카모마일, 라벤더 차와 같은 허브차나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된 체리 주스, 그리고 세로토닌의 원료로 정신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우유를 따뜻하게 해서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침대는 오직 수면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20분 이상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시고요. 잠이 올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수면을 위한 최적화된 침실 환경.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고 블랙아웃 커튼이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셔서 암실 같은 환경을 만드세요. 귀마개나 백색 소음을 활용하여 소음을 차단하시고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타이밍. 잠들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세요. 가벼운 간식이 필요하다면 바나나나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시고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식품은 세로토닌 원료로 정신 안정과 숙면에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 성분이 함유된 식품으로 우유, 칠면조, 바나나가 있습니다. 신경 흥분을 낮추고 근육 경련을 완화하며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보충제도 좋고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간 식품으로 아몬드, 시금치,
아보카도 등을 평소 자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해주는 글리신은 젤라틴,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 해산물, 닭, 연골, 족발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면증 극복을 위한 5번째 실전 솔루션, 수면 일정 규칙화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기상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고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침 밝은 빛에 30분 이상 노출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잠들기 4시간 전에 하시고 수면 시간 조정은 한 번에 15분씩 점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불면증 극복 솔루션은 수면의식 만들기입니다. 잠들기 전 루틴은 매일 같은 순서로 잠자리 준비하기, 따뜻한 차 마시기, 가벼운 독서나 명상, 그리고 깊은 호흡법이나 근육 이완법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478 호흡법. 먼저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고 그 다음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기. 이와 같은 478 호흡법으로 4번 반복하시면 근육이 이완되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불면증 극복을 위한 솔루션, 스트레스 관리. 걱정 일기 쓰기. 잠들기 2시간 전에 걱정거리를 종이에 적고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린 478 호흡법을 이용해 근육이완과 마음챙김 명상을 동시에 하시고 스트레스도 덜어내시면 수면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수면 파괴 습관들,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시는 습관들이 있으셨나요? 불면증은 절대로 개인의 의지력 부족이나 체질 탓이 아닙니다. 모두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서 결국은 여러분의 수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2-3주간 시도해봐도 개선이 없다면 수면무 호흡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다른 수면 질환이 원인일 수 있으니 수면의학과 전문의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좋은 잠은 단순히 충분히 자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수면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톡톡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